여러분, 안녕하세요. 갑작스럽지만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모습을 떠올리시나요? 학력이 뛰어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말솜씨가 유창한 사람을 떠올릴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 능력도 대단하긴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만으로 머리가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진정한 의미에서 머리가 좋은 사람과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오래전 고대 인도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옛날 란지스 강가에 있는 작은 마을에 두 청년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라비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었는데 이 마을에서 손꼽히는 수재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에게 신동이라 불리며 자랐고 매일 고대 경전을 외우고 까다로운 철학 이야기를 파고드는데 모든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의 방에는 책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밥을 먹을 때조차도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죠. 마을 사람들은 라비는 반드시 위대한 학자가 될 거야 라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크리슈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글을 읽거나 쓰는 것에 서툴렀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느긋한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학문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대신 바치를 거들거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곤 했습니다. 가끔은 강가에 멍하니 앉아 오랫동안 물결을 바라볼 때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크리슈는 별달리 기대할 게 없는 청년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명이 떠돌이 수도승이 찾아왔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섞인 수염을 기르고 낡은 옷을 입은 노승은 몹시 지친 듯한 모습으로 마을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드문 손님이 궁금해 노승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노승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삶이란 마치 거대한 바다를 건너는 배 여행과도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바다를 항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반드시 마지막 물가에 닿게 되죠. 그 마지막 항구가 바로 삶의 끝이기도 합니다. 노승은 잠시 말을 멈추고 둘러싼 사람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눈앞의 일에만 몰두하다가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잊고 맙니다. 파도나 바람, 그리고 코앞에 보이는 풍경에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항해의 목적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마을 사람들은 괜스레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때 무리 사이를 헤치고 라비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한 얼굴로 노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에 매진해 왔습니다. 수많은 경전을 외우고 철학서를 빠짐없이 읽어왔습니다. 하루하루 지식을 쌓는데 모든 노력을 쏟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바른 삶을 사는 길이 아닐까요? 노승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습니다. 지식을 구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요. 하지만 라비여, 당신이 쌓아온 그 방대한 지식이 과연 당신의 삶에 어떤 뜻을 가져다 주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 지식이 당신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깊이 살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라비는 무언가 대답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그는 지식을 모으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그 지식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 쓰이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를 때 사람들 틈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크리슈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글도 잘 못 읽고 철학인이 하는 건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늘 살아가는 뜻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노승은 너그러운 미소로 그를 바라보며 말을 계속해보라 손짓했습니다. 저는 매일 바치를 도우면서 또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작은 도움이나 친절이 결국 모두의 즐거움을 키울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자잘한 일일지 몰라도 그런 날들이 쌓이면 언젠가 따뜻한 추억이 되어 돌아오리라 생각해요. 노승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크리슈에게 다가가며 그의 어깨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참된 지혜를 가진 1호군요. 날마다의 작은 행동과 삶의 큰 뜻을 연결해 생각하고 있으니 그게 진정으로 머리가 좋다라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것 없는 청년이라 여겼던 크리슈가 사실은 가장 깊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노승은 마지막으로 모여있는 마을 사람 모두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마지막에 어떤 열매를 맺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눈앞에 닥친 일만 볼 게 아니라 그것이 전체 삶에 어떤 흔적을 남길지 헤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큰 뜻을 놓치지 않으면서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입니다. 노승의 이 말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라비도 비로소 자신의 공부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나자 라비는 유명한 학자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지식이 정말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지 스스로에게 늘 의문을 품었습니다. 반면 크리슈는 여전히 검소한 살림을 이어갔으나 그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의 다정한 마음과 슬기를 얻으려 많은 이들이 찾아왔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참으로 충만하고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노승의 가르침은 이 작은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뜻과 길잡이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의 작은 실천 안에 삶의 큰 의미가 깃들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죠. 이제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풀어보며 머리가 좋은 사람과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먼저 불교에서 말하는 오생의 큰 문제를 떠올려 봅시다. 오생이란 아주 간단히 말하면 죽은 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죽음 뒤의 일은 가능한 한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고 생각해보면 삶의 끝자락에서 나는 어떻게 되어 있고 싶은가를 그려보는 것은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기쁘게 눈을 감을 수 있을까? 하고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 라고 답하게 된다면 무엇이 마음에 걸리는 걸까요? 아직 못 해본 일이 있는지,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한 말이 있는지, 이런 생각 자체가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게 해주고 방향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즉, 삶의 끝을 의식함으로써 지금을 더욱 잘 살 수 있는 길잡이가 생긴다는 뜻이죠. 다음으로 머리가 좋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흔히 머리가 좋다고 하면 시험 점수가 높거나 복잡한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재능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더없이 중요한 다른 무엇이 있다. 고 말합니다. 먼저 불교의 눈으로 본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해 볼게요. 이런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이나 즐거움에만 집착하여 삶의 큰 흐름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을 즐기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다거나 자신에게 유리하다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살면 잠시 이득을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나쁜 결과에 부딪히고 맙니다. 거짓말은 신뢰를 잃게 하고 남을 해치면 결국 자기 마음도 다치기 마련이니까요. 이런 인과관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불교 관점에서는 머리가 좋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또 다른 특징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감정에 휘둘린다는 점입니다. 화, 욕심, 질투 같은 감정이 일어나면 그대로 빠져들어 버려서 차분한 판단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한순간 감정에 휩쓸려 소중한 것들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불교에서 말하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무엇보다 자기 행동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 잘 헤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눈앞의 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한 걸음이 나중에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까지 넓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언젠가 좋은 인연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자기 마음에 이는 감정의 움직임을 차분히 들여다볼 줄도 압니다. 화나 불안, 기쁨과 같은 감정에 온통 휩쓸리는 대신 한 발 물러나 그것들을 가만히 관찰하면서 상황을 더 정확히 보고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자신의 삶이 언젠가 끝난다는 사실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야기 속에서 언급된 오생이라는 관념과 이어집니다. 마지막 순간 나는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을까? 이 질문을 잊지 않고 지내면 지금 이 순간을 허투루 보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 결과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더 귀하게 느껴지고 더욱 진실한 길을 선택하게 되죠. 결국 머리가 좋은 사람과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이 가장 큰 차이는 보는 눈의 폭과 깊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넓게 보고 깊이 살피며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은 좁게 보고 단편적으로만 판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머리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선 날마다 잠시라도 좋으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예컨대 잠자리에 들기 전 몇 분이라도 오늘 난 누구에게 친절했나? 오늘의 선택은 멀리 내다봤을 때 과연 옳았나? 이런 식으로 조용히 생각해보는 거죠. 그리고 가끔씩은
나는 어떤 삶을 꿈꾸고 있을까? 마지막 순간에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을까? 같은 큰 물음도 떠올려 보세요. 그런 모습이 분명해질수록 지금 내가 하는 선택들이 더욱 의미를 얻게 됩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용기를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익숙한 틀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도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과 마주할 수 있어요. 이로써 사물을 다각도로 볼 수 있는 힘이 길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란스러운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스스로의 속마음을 차분히 살펴보는 시간도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요히 자기 내면에 귀 기울이다 보면 진짜 바람이나 삶의 길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평소 생활 속에서 조금만 의식을 달리하면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이죠. 하지만 그런 작은 움직임이 모여 시간이 지날수록 큰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마지막으로 렌여쇼닌이라는 분이 남긴 8뼈 긁기를 예로 들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삶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에 젊든 나이가 들었든 마지막 순간을 늘 생각하며 지내야 한다. 삶의 끝자락을 내다볼 줄 알아야 지금의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 수 있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짧게 되짚어보면 진정한 머리가 좋다는 것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일뿐 아니라 삶 전체의 큰 그림까지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빠른 두뇌 회전이나 높은 수입 같은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일이 앞으로 어떤 결실을 맺을지 헤아리고 주변 사람들도 함께 헤아릴 줄 알며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이야기 속 크리슈처럼 매일의 작은 선행이 궁극적으로 큰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걸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지혜는 타고난 재능이 없어도 날마다 조금씩 실천하며 배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거나 삶의 바람을 떠올리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고요한 시간을 통해 자기 내면과 마주하는 작은 노력들로 차츰차츰 몸에 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머리가 좋다는 것은 쌓은 지식을 잘 써서 행복한 삶을 누린다 라는 뜻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진짜 머리가 좋은 분이라 느껴지는 분이 있나요? 그분의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머리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보고 일상에서 조금씩 실천해 보신다면 분명 더 만족스럽고 뜻깊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늘 평온하고 따스한 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